온난화 앞에 복사평형 이런 내용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작년 수능 문제도 나왔고. 자, 가볼게. 자, 지구 온난화 내용이 어렵진 않잖아, 맞지? 근데 지구 온난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 온실기체가 늘어나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 이런 내용인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주면서 이랬을 때 또는 지역별로 차이 나는 것 이런 걸 제시하면서 자료 해석 문제가 많아.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기본적인 내용 기억하시고 자료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지구 온난화란 말은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 증가한다 이 말인데, 자,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온실가스, 온실기체 증가. 특히 누구? 이산화탄소. 좋아. 자, 화석연료 사용이 많으면서 현재 결과적으로 온실기체가 늘어나는 건데, 화석연료 사용이 많아진다 또는 산업화가 됐다 또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온실기체가 늘어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표현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온실기체가 늘어나게 된다. 근데 온실기체 중에 특히 CO2의 양, 이게 주 원인이라 보고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온실효가 커지면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지. 자, 그래서 CO2 양과 온도가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 잘 보여주는데, 원래 지구의 기온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가 배웠던 내적 요인, 외적 요인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구 기온을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전체적인 변화를 보게 되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CO2 양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둘은 밀접한 관계를 가졌을 거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1도씩 약간 넘게 올라갔습니다.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지구 전체 1도씨가 올라간다는 건 큰 의미가 있지. 참고 여러분도 봐. 우리 학교 건물, 자, 돌, 이런 콘크리트 모두 다 1도씨 높이려면 많은 열이 필요하겠지? 근데 이게 지구 전체야. 그 양은 엄청난 거지. 실제로.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이게 CO2 양의 변화인데 요거 1년을 주기로 변하고 있지. 자, 유민아. 양이 많을 때가 무슨 계절이죠? 겨울. 그렇지. 자, 1년을 주기로 CO2 양은 변화가 생기는데 양이 많을 때가 겨울이다. 양이 적을 때가 여름이다. 기억나죠? 자, 그래서 양 적을 때가 여름, 많을 때가 겨울. 이렇게 주기로 자세히 보게 되면 변한다. 왜 그렇습니까? 겨울에 왜 양이 많은 거지? 뭐다? 광합성? 화석연료 사용이 다른 계절보다 많다는 것. 뭐 전기도 많이 사용하지만 개별 난방 위에서 특히 더 많이 또 쓰고 있잖아, 맞지? 자, 그리고 CO2를 제거하는 과정이 뭡니까? 광합성. 겨울 되면 그 잎이 다 떨어지고 별로 없잖아. 광합성 별로 잘 안 일어나는 거지?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의 사용도 많아. 그래서 CO2 생성이 많다는 거지. 근데 반대로 겨울 같은 경우에 광합성 별로 잘 못해. 그 말은 CO2를 제거하는 과정이 별로 없다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성은 많고 제거를 못할 거니까 양이 가장 많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름은 반대가 되겠죠? 반복되는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땡땡 줄여라. 자, 화석연료 사용이 적다. 상대적인 거지. 겨울보다는 적다는 거고. 그래서 CO2의 생성이 적다. 자, 반복되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땡땡해서 좀 간단히 적읍시다. 자, 그리고 여름에는 울창하니까 식물의 피 많다. 광합성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CO2의 제거 과정이 많다. 결과적으로 양이 적다. 그 말이 되겠죠.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요거 참고로 이거는 변화 경향, 이거 CO2 양인데 물론 1년을 주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A는 변화폭이 크고 B는 작아. 참고로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 사용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대륙이 많아서 인간이 많은 곳, 그리고 대륙이 넓단 말은 식물도 많을 거잖아. 그런 차이야. 그래서 A와 B는 북반구와 남반구입니다. 누가 북반구일까? 어디가 더 대륙이 많죠? 북반구 더 많지? 그래서 A가 북반구, B가 남반구가 된다. 그 말이야. 됐습니까? A가 북반구, B가 남반구. 참고로 다시 말하지만 북반구는 면적도 넓지만, 자, 면적 넓어서 식물도 많고 그리고 인간도 많잖아, 맞지? 그로 인해서 변화폭이 크다 그 말이야. 과거에 북반구, 남반구 묻는 문제도 있었고. 자, 최근에 이거 수능 문제였습니다. 수능 문제 하나는 안면도. 우리나라 서해 지방 있지? 하나의 섬이야. 자, 그리고 이거는 하와이. 자, 변화폭이 누가 더 크죠? 안면도가. 왜냐면 안면도도 섬이지만 그냥 우리나라 바로 옆에 그리고 중국 현재 많은 대륙들이 있고
식물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 맞지? 변화폭이 크다는 거고. 근데 하와이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잖아. 그러다 보니 인간도 별로 없고 식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폭이 작다 그 말이지. 자, 그렇지만 전체적인 양은 어떻지? 전체적인 양 증가는 비슷한 값을 가지죠. 왜냐하면 대기 순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루고루 섞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의 변동은 적지만 변화량은 적지만 어쨌거나 전체 경향은 양은 증가는 비슷하다. 그 말은 대기 순환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대기 순환. 자, 요거는 좀 적어 놓읍시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반구 남반구. 자, 북반구 남반구 또는 안면도와 하와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인간과 그리고 식물 많은지 적은지 그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지. 자, 작년 수능 문제가 여러분들 지금 문제 제일 마지막 문제인데 잠깐만. 여러분들 그 문제 중에 11번 문제 한번 볼까? 문제 한번 볼게. 자, 11번에 보게 되면 어디 나와 있죠? 하와이랑 남극이랑 전 지구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이 역시 하와이 남극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인간이 현재 또는 식물이 별로 없는 곳이잖아, 맞지? 그런 것들 차이를 한번 보라 그 말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 온도 증가 영향입니다. 자, 가끔 이걸 묻기도 해서 자, 갈게. 지구의 온도 올라간다면 말이야 지표의 온도도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러면 빙하의 면적이 온난화 때문에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빙하 면적 줄어든다는 말은 빙하는 반사를 잘하는 놈인데 그 말은 지표의 반사율이 감소하겠지? 그래서 반사율을 감소한다는 말은 반대로 흡수율은 증가된다. 그 말은 온도가 더 증가될 수 있다. 가중시키는 거지. 자, 그리고 온도가 올라간다는 말은 지표상에서 육지상에서 증발량이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사막의 면적도 늘어날 수 있다. 자, 사막은 반사를 잘해 못해? 잘해. 맞지? 과정 자체가 대목인 피드백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막 걸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에서 묻는 내용이 있을 거야. 거기에 집중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 피드백 과정을 쭉 제시하는데 문제에서는 지엽적으로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 자료에서 묻는 대로 잘 해서 여러분들 제시한 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구의 온도 올라가면 해양의 온도도 올라갈 건데 자, 해빙. 자, 결과적으로 해빙이라는 것은 녹아서 바다로 들어갈 거잖아, 맞지? 그래서 해수 양이 늘어나겠지. 자, 그리고 육지에 있던 물이 결과적으로 바다로 간단 말인데 그러면 해수 양 늘어나겠죠? 그것도 있지만 자, 기본적으로 해수의 온도가 올라간단 말은 부피가 늘어나겠지. 그러면 바다의 바닥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바닷물이 올라오겠지? 그래서 해수면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말 많이 묻지. 지구의 온도와 해수면 높이의 온도, 자, 높이는 서로 비례한다는 것. 이건 많이 묻죠? 아셔야 되고. 해수면이 올라온단 말은 물에 잠기는 땅이 많아지겠지. 육지는 줄어들고 바다는 늘어나고. 자, 해수의 온도가 올라간단 말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태풍이 만들어지는 곳, 열대 저기압 만들어지는 곳, 열대 및 아열대 해상 얼마 이상이었죠, 온도가? 25도씨 또는 26도씨 이상이거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수의 온도가 올라간단 말은 26도씨 또는 25도씨 이상 지역이 넓어지겠지. 태풍이 발생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태풍의 에너지원이 수증기의 잡열이니까 해수의 온도가 올라간단 말은 훨씬 더 에너지 공급이 잘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강도가 강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기. 자,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와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러면 해수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용해도는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못 녹아있고 밖으로 나온다 그 말이지? 그럼 대기 중에 CO2가 늘어나겠지. 근데 대기에 있는 CO2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다시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더 증가되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설명 마저 하고 갈게. 마지막에 지구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각 영역별로 영향이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자, 해수, 해양. 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단 말은 바다의 온도도 올라갈 것이고 근데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와 무슨 관계?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의 반비례였죠. 오히려 온도가 낮을수록 많이 오고 있는 거였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용존산소량 따질 때 한류와 난류 중에 어디가 더 많습니까? 한류가 더 많았지. 그리고 고緯도에 있을수록 또 역시 그 값은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해수에서 CO2의 용해도가 떨어지겠지. 자, 그 말은 녹아있지 못하고 빠져나온단 말이니까 대기 중에 CO2는 좀 더 늘어나겠죠. 근데 대기 중에서 CO2는 온실 기체이기 때문에 온난화 효과가 더 크겠죠.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좀 더 올라가는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이거는 해석의 문제야. 자, 갈게. 해석. 자, 지금 플러스 값이면 증가했단 말이고 마이너스면 감소 의미하고 있는데 모두 다 플러스 값이지? 자, 가에서 지표 기온 변화량은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크다. 일단 가만 보라 그랬어. 가만 보고 북반구와 남반구 보라 그랬는데 어디가 더 숫자가 큽니까? 북반구에 있는 숫자가 더 크죠? 그럼 북반구의 증가가 더 크다는 거지? 됐고. 온난화 정도는 고緯도 지역, 저緯도 지역. 뭐 지금 가든 나든. 자, 적도 저緯도가 있을 것이고 좀 더 북반구, 남반구 각각 고緯도가 있는 거지. 어디가 더 크냐 물어봤잖아. 숫자를 보게 되면 훨씬 더 고緯도 쪽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됐나? 저緯도 쪽은 거 2도, 뭐 이 정도 2도, 4도 이렇게 안 되잖아. 됐지? 자, 지표기온 연교차는, 그래, 디귿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북반구와 남반구 연교차 물어봤습니다. 자, 12월에서 2월, 북반구 무슨 계절? 겨울이죠? 맞지? 자, 6월, 8월, 북반구? 여름 되겠지? 자, 근데 남반구는 서로 계절이 반대죠? 북반구가, 가 같은 경우에 북반구는 겨울이지만 남반구는 여름이지? 그리고 나에서 북반구 여름, 남반구 겨울. 됐습니까? 자, 보게 되면 온도 변화 한번 볼게. 북반구만 먼저 볼게. 북반구만 먼저 보게 되면 겨울과 여름 중에 언제 더 온도가 많이 올라왔습니까? 겨울이죠. 이 말이지. 여름도 올라가고 위에 있는 여름도 올라가고 겨울도 올라왔지. 근데 밑에 있는 겨울이 더 많이 올라왔지. 그럼 그 차이는 어떻게 되죠? 줄어드는 거지. 연교차 줄었지. 자, 남반구도 마찬가지야. 남반구의 겨울, 남반구의 여름. 됐나? 둘 다 증가했지만 역시 누가 더 큽니까? 겨울. 그러면 여름 올라가고 겨울은 더 많이 올라오고 차이는 줄지? 둘 다 연교차는 줄겠죠? 됐나? 둘 다 같은 경향으로 변했으니까 그 말을 한 겁니다. 자, 넘어갈게.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 자, 기후변화 요인 기업과 니은을 고려 추정한 지구 평균 기온. 자, 편차 나와 있다. 자, 추정값과 기준값. 자, 나와 있는데. 참고로 기억, 니은은 각각 온실기체의 자연적 요인 중 하나이고, 기준값은 자, 1880년에서 평균 기온 쭉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각각에 대해서 이제 밑에 다 나와 있잖아, 맞지? 나와 있는 걸 좀 표시만 해볼게. 굵은 실선되어 있는 게 지금 관측 기온이고, 자, 이건 기억, 니은, 기억과 니은 더한 것. 됐습니까? 자,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자연적 요인이 뭐 있죠? 자연적 요인. 기온 변화의 자연적 요인이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있는 거지. 외적 요인이 우리가 했던 천문학적 요인 있죠? 이런 것들 말하는 거지. 됐나? 이거 실제로 이게 다 자연적 요인이야. 우리 현재 인위적인 요인이 아니잖아, 맞지? 자, 갈게. 지구 해수면 평균 높이. 자, 해수면의 높이는 온도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죠. 지구 온난화되면서 해수면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그러면 B와 A를 봤을 때 어디가 더 기온 높습니까? B가 더 높으니까 당연히 B가 높겠지. 됐나? 그걸 보시면 되고. 자, 대기권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변화. 자, 대기권에 도달하는 건. 참고로 아까 내적 요인 말고 이거는 외적 요인을 말하겠지? 대기권이라는 것은 지구 밖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 대기권에 밖에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어떻게 변하느냐? 됐나? 근데 아까 자연적 요인은 뭐뭐 있습니까?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 그럼 바깥에서 오는 에너지 양 따질 거니까 내적 요인 상관없겠지? 그럼 외적 요인이 천문학적 요인이잖아? 됐나? 이 천문학적 요인 역시 자연적 요인 맞지? 자, 가겠습니다. 자, 대기 통과 전인데 천문학적과 내적 요인을 합친 게 바로 현재 기본적으로 현재 아까 자연적 요인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천문학적 요인을 말할 건데
자, 그러면 이거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오는 에너지를 말하겠지. 맞나? 자, 뭐랬냐면 하나는 뭐였죠, 아까? 온실기체 말했지? 그러면 온실기체에 해당되는 것은 온실기체라는 것은 이건 외적 요인 등 내적 요인, 자연적 요인이 아니잖아, 맞지? 참고로 온실기체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걸 이야기할 거잖아. 그러면 방향이 상관없는 니은이 되겠지. 됩니까? 온실기체가 늘어서 지구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놈에서 올라간 걸 말할 거니까 요 기억을 말하겠지. 됩니까? 자, 그래서 니은이란 걸 알 수가 있다. 자, B식의 관측 기온 변화 추세는 자연적 요인보다 온실기체에 의한 변화. 자, 지금 자연적 요인은 큰 변화가 없잖아. 됐나? 자연적 요인 자체는 큰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어쨌든 늘어나는 것은 기억 때문에 많이 늘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걸 말하는 거지. 자,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갈게. 자, 7번. 자, 1월부터, 자, 2004년부터 16년까지 쭉 나와 있는데, 자, 갈게. 자, 기본적으로 북반구와 남반구 중에 누가 더 변화폭이 크다 그랬지? 왜 그렇습니까? 사는 사람도 많고 대륙도 넓기 때문에 이제 일단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활동에서 많이 생성될 거잖아. 그러면 땅도 넓고 사람 많은 곳에서 당연히 변화폭이 크겠지. 그걸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A와 B 중에 실선과 점선 중에 누가 북반구? 변화폭이 큰 A가 북반구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30도 N과 30도 S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30도 N. 자, 2010년 1월의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A보다 B가 높다. A와 B. 자, 평균 농도 물어봤는데 당연히 누가 높습니까? 참고로 이 평균치 두게 되면 이 중간점을 쭉 끊을 수 있을 거잖아, 맞지? 이게 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A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이 기간 동안 기체 농도 평균 증가율은 이산화탄소보다 메탄이 크다. 증가율 물어봤지. 그러면 기울기를 따져봐야 될 거잖아? 되겠나? 참고로 좀 애매하게 돼 있긴 돼 있지만 따질 수는 있습니다. 자, 볼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이 변화폭을 생각을 하게 되면 한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수치를 따져보게 되면 한 0.1 정도, 한 칸 정도 올라갔다는 거지. 0.1 정도로 할게. 근데 전체 양이 원래 380이었잖아? 그 380에 대한 30이 되겠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1.9가 시작이었잖아? 1.9에서 약 0.1 정도 증가된 거지? 됩니까? 그러면 1.9에 대해서 0.1, 380에 대해서 30. 자, 1.9 곱하기 2 하면 얼마죠? 3.8 되겠지? 됐나? 3.8에 0.1, 380에 20 되겠지? 됩니까? 그래서 같이 따져주게 되면 이건 38분의 2가 될 거고 이거는 38분의 3 되겠지? 약간 이게 더 크다는 거지? 그 증가율 따진 거니까. 되겠나? 자, 8번. 자, 그것도 과거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인데, 자, 우리나라 계절별 길이 변화 쭉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서 아열대 기후 지역의 경계 변화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우리나라는 어떤 기후죠? 온대지. 자, 원래 온대 밑에 뭡니까? 아열대 있고 밑에 열대가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실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의 주변 온도도 계속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온대가 아니라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경계선이 지금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 자, 갈게. 자, 가에서 여름 길이 변화는 봄의 길이 변화보다 크다. 당장 보게 되면 여름은 많이 증가했죠? 근데 봄 같은 경우는 줄었지. 근데 밑에 거 이거 다 연장해서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 합쳐서.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큰 차이 별로 없지. 됐나? 그래서 여름은 많이 늘었지만 봄은 큰 변화가 없더라. 자, 나에서 아열대 기후 지역 확장은 대체로 내륙 지역. 내륙이란 말은 이거 연안이 있고 해안 지역이 있고 이 안쪽을 내륙이라 하는 거지. 육지 안쪽. 됐죠? 자, 그러면 아열대 기후 지역 확장은 참고로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쭉쭉 많이 올라왔지. 맞나? 내륙은 큰 차이가 없잖아? 됐습니까?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지. 이거 우리 작년 우리 문제 강냉에도 똑같은 거 그림 있었는데. 자, 아열대 기후에 자라는 작물 재배 가능 지역. 참고로 아열대 기후 지역에 이 작물들이 많이 현재 생성되겠지? 그러면 현재 아열대 기후가 넓어지고 있잖아? 그럼 이거 작물도 많이 늘어날 수 있겠지? 됐나? 지금 여기밖에 없지만. 됐죠? 최근에 그 이야기 있던데. 강릉 높잖아, 맞지? 거기에 사시사철 일단 뭐 지금 바다 현재 그 풍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자수를 심었대. 아침에 오는 길에 내가 뉴스를 들었거든. 금액이 얼마 들었냐면 2억이 들었대. 그래서 50몇 그루를 심었는데 최근 뭐 한두 달도 안 돼서 반이 죽었대. 아직 아열대가 안 됐잖아. 아직 그만큼 따뜻하지 않다는 거지. 1억 날아간 거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넘어갑시다. 자, 9번 가겠습니다. 자, 2004년부터 그린란드 빙하 누적 융해량. 자, 융해라는 것은 녹는 걸 말합니다. 녹는 거. 자, 녹은 양을 말하는데, 그래서 얼음에서 빙하에서 물이 된 것, 그 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해수면 높이 편차. 참고로 해수면이 일단 기본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해수면이 올라온다 그랬지? 자, 올라오는 이유가 빙하들이 녹아서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게 되는 거지? 됐나? 그걸 말하는 거고, 바다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변할까 안 변할까? 해수면이. 안 변합니다. 물에 잠겨있는 만큼 다시 부피가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그래서 육지에서 녹아서 흘러가는 그걸 말하는 거야.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팽창을 하겠죠?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지. 빙하들이 녹아서 바닷물 양 자체가 늘어나는 것. 자, 그리고 온도 올라가서 부피가 늘어나는 것. 두 가지지.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두 가지 효과를 말하고 있는 거고. 자, 갈게. 그린란드 빙하 융해량은 기억기간이 니은기간보다 크다, 많다. 참고로 얼만큼 늘었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됩니까? 그래서 기억과 니은 중에 좀 더 많다는 것, 니은이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넘어갈게. 자, 나에서 해수 열팽창에 의한 평균 해수면 높이 편차는 2015년이 10년보다 크다. 자, 두 개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됐나? 지금 문제에서는 열팽창에 의한 것만 물어봤잖아, 맞지? 자, 그러면 2010년은 큰 변화 없지? 근데 15년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났잖아? 그걸 말할 거니까. 지금 팽창에 의해서만 물어봤습니다. 자, 나의 전 기간 동안 평균 해수면 높이 평균 상승률은 해수 열팽창에 의한 것이 빙하 융해에 의한 것보다 크다. 지금 이 두 개의 기울기를 보라 그 말이죠. 누가 더 기울기 심합니까? 융해가 훨씬 더 심하지? 그러면 이놈에 의한 높이 변화가 더 심하겠지? 그걸 말하는 거지. 됐나? 자, 10번. 자, 10번은 그냥 그대로 자료 해석이야. 자, 갑시다. 자, 91년, 2020년 제주 지역 연간 열대야. 자, 열대야라는 것은 야간이라 하더라도 밤이라 하더라도 온도가 25도씨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걸 말이야. 그만큼 온도가 높다는 거지. 자, 갈게. 연간 열대야 일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나? 일부러 선을 이렇게 꺼가지고 현재 보면 자, 전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 됐고. 그래서 전체 경향을 말했으니까 이해가는 거야. 자, 그리고 10년 평균 폭염일수는 91년, 2000년, 11년, 2020년보다 적다. 폭염 일수를 말했잖아. 자, 지금 여기도 역시 평균치를 거의 좀 제시를 했잖아, 맞지?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약간 더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역시 그래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 참고로 만약 이렇게 그래프만 있었다면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아예 10년대 현재 10년별로 묶음의 평균을 좀 제시했잖아. 이거 현재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 폭염일수가 증가한 해에는 대체로 열대일수가 증가. 자, 폭염일수도 증가되고 있고 열대야도 증가되고 있고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지. 됐나?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